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자,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교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술 작성의 기초 이거는 제가 그 기초반, 심화반, 문제풀이반에서 앞에 논술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반 중에 한 반만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방법은 자주 또 들으면 좋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반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2021 문제하고 2020 문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보고 보시다시피 이 답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이론들은 또 교육과정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을 쭉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하나 이렇게 볼 겁니다. 실전 모고 하나 이렇게 볼 거고, 실전 모고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실전 모고 내용인데, 자, 여기는 지금은 사실 이제 6주기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왜 5주기라고 했냐 하면 이게 이제 4주기하고 5주기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4주기에서 바뀐 5주기 이렇게 이제 넣었습니다. 사실상 5주기랑 6주기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6주기란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6주기란 말을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6주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5주기 그대로 놔뒀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좀 보실 건데, 자, 그래서 유치원 평가. 자, 평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다룰 거예요. 누리과정 운영 평가, 유아 평가, 그 다음에 유치원 평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다 다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까지 해서 평가 종류 나오는 거, 이 평가 저 평가 헷갈리니까 그냥 싹 다 모아가지고 한번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한번 좀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에 관한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병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원격 수업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시기도 아니지만은 원격 수업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원격 수업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인성교육. 자, 인성교육을 볼 건데, 인성교육 중에서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을 볼 거예요. 자, 인성교육은 이제 굉장히 한동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이제 그 교육부 자료집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인성교육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어떤 한 과목에서만 뭐 자, 지금 인성 배우자, 인사하는 법 배울까? 뭐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육에 녹아있게 그렇게 인성교육을 해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인성교육을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보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인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요즘에 또 하나의 추세는 뭐가 있습니까?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은 대부분 가치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치교육은 지금 다루기 조금 어려우니까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 해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룰 건데,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하면, 여기서는 교사 간의 대화라기보다는 여기는 교사의 저널들을 중심으로. 자, 교사의 저널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이 사례를 읽고 답을 찾아서 쓰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례만 읽고 원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좀 볼 거예요. 막 난이도가 엄청 쉬운 거는 아니에요. 난이도가 꽤 됩니다. 오늘 풀어볼 2021, 2020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그 기출부터 보고 요걸 이제 풀어보도록 하실 거고요. 물론 해설 다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요거 이제 추가 자료로 다 올려드릴 거고, 직강에서는 출력도 해드렸는데, 자, 이 사이즈는 대체로 우리는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아니면 2차 시험 문제지까지 전부 비포 사이즈입니다. 정확하게는 비포는 아니고 센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센치 몇 센치. 그래서 진짜 비포 사이즈에 출력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못 느끼실 거예요. 몇 센치 몇 센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포 사이즈를 출력하면 선생님들 연습하기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평가원에 있는 견본이에요. 견본. 자, 그래서 아예 견본도 하나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견본은 중간에 여기 글씨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쓰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제작한 답안지. 자,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 자체 제작 답안지인데, 여기 그래서 저희 학원 전화번호 ARS 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학원 번호까지 나와 있는 거, 요것도 비포 사이즈로. 자,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러 장 출력해서 갖고 계시면서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거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수험서몰에 답안지 묶음을 팔아요. 아마 되게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가끔 선물도 드리고 이랬었는데, 자, 어쨌든 요 답안지에다가 직접 이렇게 비포 사이즈에다가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적응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아예 익숙하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반 때는 우리 조그만 거 출력해서 연습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잘 못 쓰실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다가 써보기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비포 사이즈 답안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시험지 묶음 드렸는데, 오늘은 2021, 요 문제를 좀 다룰 거예요. 2021하고 2020 요걸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지 묶음은 아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제가 이제 자료에다가 시험 문제도 다 이렇게 축소 복사해서 넣어 드리긴 하지만, 큰 걸로 보시면 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랑 똑같으니까 최근 기출을 다 넣어 드렸으니까 이따가 이제 수업할 때 2021부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그리고 아예 딱 놔두면 어떤 문제가 났었지 한번 훑어보셔도 좋고, 저는 이제 2문제씩 계속 다루겠지만.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응시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요게 이제 제일 앞에 딱 덮여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고, N수 선생님들도 한번 좀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1교시가 논술이죠? 2교시는 교육과정 A, 3교시는 교육과정 B. 시험시간, 논술 시험시간은 60분이에요. 60분. 교육과정은 70분씩. 교육과정 A 70분, 교육과정 B 70분. 그런데 요 60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실 때는 한 50에서 55분에 답안지를 다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에서 55분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60분에 딱 맞춰서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는 약간 시간이 쫓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선생님들께서 글을 잘 못 쓰시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실전 연습할 때 55분에 맞춰서 하시고, 지금은 일단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답안지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 하나를 하루 종일 걸려서도 쓰시더라고요. 논술을 굉장히 잘 쓰시는 그 합격생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선생님 논술 잘 쓰시는데 이거 어떻게 잘 쓰세요? 물어봤더니, 교수님 제가 처음엔요 이거 한 장 쓰는데 8시간 걸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서 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는 그렇게 안 걸리는데, 그러면 합격생 선생님보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기본 자질이 더 좋으신 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만큼 힘들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연습해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답 쓰는 연습을 하실 때 시간은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답안지를 연습해 보는 게 좋고, 나중에는 이제 50에서 50분 타이머 탁 맞추고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까만색 볼펜 뭐 이런 걸로, 연필은 안 됩니다. 연필은 안 되고 사인펜 이런 건 좀 안 되고 볼펜 종류가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필기구라야 해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연필로 쓰셔도 괜찮긴 해요. 번번이 막 다 지워서 완전히 답안지가 누더기가 되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일단 연필로 쓰고, 안 되면 지우개로 지웠다가 쓰고,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정 시점부터는 이제 볼펜으로 쓰시는 연습. 그래서 나한테 맞는 볼펜을 딱 정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시점 돼서는. 아직까지는 연필로 쓰셔도, 지금 이제 3월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험 번호하고 이런 거는 먼저 탁 쓰시고, 나중에 문제집 받으시면, 답안지와 문제집 받으시면 먼저 쓰시고, 초안 작성 용지가 같이 딸려져 나와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논술 시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초안 작성 용지가 빈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써보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개요도를 막 거기다 그리는 거를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지금은 한번 그려봐도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은 60분 내에 개요도를 다 작성하고 거기다 내용을 다 썼다가 옮겨 적으려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개요도를 그리신다 해도 간략하게 그려야지 그거를 막 다 써가지고 막 불안하잖아요. 지워야 되나? 이렇게 해서 불안하시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쓰는 연습을 해서 잘 쓰셔야 되고 옛날에 원고지 쓰기 시절에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분량이 또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원고지 쓰기 시절에는 글을 다 써서 그대로 옮겨줬고 막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한 장 그 연습 용지가 있지만 그대로 다 쓰는 걸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안지 쓸 때 반드시 하위 문항의 번호나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자 요런 내용은 우리 이제 그 교육과정에도 이런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논술에서는 사실 이제 교육과정은 기억, 니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번호가 굉장히 다양한데 논술은 그냥 지금까지는 1, 2, 3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모르죠. 올해 또 시험 문제 양식이 갑자기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나 이런 게 바뀔 것 같으면은 올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한 10월 말쯤 해가지고 11월 초나 10월 말쯤 해가지고 이런 유의사항이 다시 나와요. 그때 그러면 제가 그때 종강을 안 했으면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훑어보고 만약에 종강을 한 상황에 그게 나왔으면은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다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1, 2, 3 요 번호만 쓰면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반드시 이 문항 번호를 쓰고 답을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선생님들이 뭐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별표 밑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답안지는 써도 됐죠.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교정 부호는 괜찮아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건 되고 밑줄이나 기호 이런 건 다 안 됩니다. 뭐 별표를 친다든지 밑줄을 그어놓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교정 부호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띄우는 거, 요렇게 이제 갈매기표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 한 자 추가하는 거, 요런 거는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용만 여기 내용만으로 뭐 요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울 때는 두 줄로 이렇게 지우고 요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요런 정도 이제 된다는 거예요.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이 보통 논술에서 되어 있죠. 2가지 이상 뭐 3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수만큼만 채점을 해요. 2가지를 쓰라고 그랬으면 첫째, 둘째. 근데 2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나 혼자 셋째, 넷째를 쓰면은 셋째, 넷째는 채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논술 말고 교육과정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유의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와 서술 엄청 많이 시킬 건가 봐. 논술에 쓰는 게 우리 교육과정에도 유의사항에 나와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어쨌든 이건 논술이니까 당연히 가지수 제한이 있는 것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더 많이 써봤자 채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을 수정할 때 수정 테이프, 수정액 요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부터 아예 화이트 갖고 지우는 건 하지 마세요. 그냥 2줄을 긋고 지금은 뭐 그냥 지우개로 좀 지우더라도 조금 이제 지나면 왜냐하면 다 막 2줄 그으면 좀 스트레스풀 하니까 우선은 연필로 쓰면서 지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되게 위안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하셔도 되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논술 문제풀이반 할 때쯤 되면은 조금 선생님들께서 볼펜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은 연필도 괜찮지만 하여튼 결국은 연필 안 되고 화이트로 지우는 것도 우선 나중에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2줄을 긋고 수정하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해놓은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2줄을 긋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됐으면 뭐 하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교체를 웬만하면은 안 하게끔 잘 답안지를 작성하시고요. 답안지 교체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 답안지 쓸 때 종치고 나서 쓰면은 안 돼요. 간혹가다 종치고 나서 써가지고 막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런 거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작성한 부분. 자, 우리 아까 답안지 보셨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옆에다가 뭘 쓴다던가 이렇게
그죠? 아니면은 요 제일 밑에 여기다가 뭘 막 더 쓰신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자, 요런 답안지를 2장을 주니까 한 장 다 쓰시고 2장도 쓰시는데 굳이 이런 데 쓰실 필요 없잖아요. 분량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자, 분량은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도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페이지 한 장을 다 채우고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굵은 줄 있는 데까지 한 5줄, 뭐 요 정도 쓰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쓰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모자라니까 한 요 정도를 잘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한 장만 쓰시고도 만점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범하게 한 장 다 쓰고 다음 장에 한 5줄 정도 더 쓰면 분량 갖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이거 안 되고 깔끔한 볼펜으로, 그리고 동일한 필기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니까 동일한 종류의 볼펜을 여러 종류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안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 이런 거 안 돼요. 이름이라든가 수험번호 요거는 제일 위에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밑에다가 막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답안지 쓰는 데다가. 심지어는 이제 수업 실현 같은 거 2차 해보면은 유아 이름이 선생님들이 생각이 안 나니까 본인 이름을 막 유아 이름으로 넣고, 예를 들면 지선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유아 이름 몇 개 생각해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요새 뭐 세모, 진짜 애 이름이 세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원이야, 세모야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름 좀 편한 이름을 몇 개를, 그리고 뭐 분홍아 뭐 이렇게 하든지 애들 몇 가지 이름 해갖고 쓰셔야지 본인 이름을 막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 어떡하려고 저러지 막 이제 간이 철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안지든 뭐 나중에 2차든 간에 선생님들의 신분을 노출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이걸 위반해서 불이익 받으면 온전히 내 책임, 선생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따가 이제 유치원 평가, 요거는 이제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 실전 모고 볼 때 유치원 평가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가 오늘 총망라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실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자, 논술 작성의 기초부터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논술 작성의 기초 보시면 논술 작성의 유의사항인데, 자, 이거 뭐 우리 기초반에서도 봤던 거라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논술 작성하실 때 글자체도 약간 중요해요. 그래서 글씨 정자체로 막 너무 날림으로 쓰시면은 이게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만 되면 돼요. 막 명필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글씨 잘 쓰려다가 시간 오버되면 안 되니까 글씨는 그냥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주의해 주세요. 글씨가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우리말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필요 이렇게 되면 리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조금 안 이뻐도 각 딱딱 지게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막 날라가는 다도 막 이게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뭐 이렇게 너무너무 글씨를 둥글게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 답안을 첨삭하고 개인지도 하다 보면은 글씨를 진짜 못 알아보겠는 그런 답안지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명필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약간 오바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또 글씨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그 글씨를 이제 잘 써야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러면 또 시간이 오바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깔끔하게 쓰시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못 알아보면 이게 진짜 뭐 점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 순서대로 답 쓰는 건 뭐 당연하겠죠. 1번, 2번, 3번. 교수님 저 하다 보니까 2번을 몰라가지고요. 1번 쓰고 3번 쓰고 뒤에다 2번 썼는데 그런 답안지는 잘 없어요. 혼자 그렇게 튀게 하지 마시고 이게 순서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 분량은 끝까지 채우면 좋지만은 끝까지 채우는 건 보통은 시험 볼 때는 끝까지 채우는 게 좋은데 우리 논술은 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 페이지 쓰고 뒤에 한 5줄 그 정도로 맞추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채우다가 시간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답안의 분량은 배점 분량하고 비슷하게 유지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보통 이제 3점짜리, 4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3점짜리하고 6점짜리하고 분량이 비슷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쓰다 보면은 보통 한 가지당 1점이 되다 보니까 분량이 어느 정도 비례해요. 6점은 6가지 쓰는 거잖아요. 3점은 3가지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비례하는데 비례하게 썼나? 이렇게 좀 한번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답안지에다가 도표, 표, 그림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비교표, 비교하시오. 이랬더니 비교표를 딱 만들어갖고 써놓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비교표를 말로 풀어서 쓰시는 겁니다. 논술도 교육과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교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표를 딱 그려놓고 비교는 네가 해라. 나는 표를 그려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비교해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 필기처럼 막 번호 체계를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항 번호. 이건 노트 필기가 아니라 답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하나 쓰시면 되죠. 1, 2, 3. 요 번호는 이제 문항 번호니까 그것만 쓰시고 쓸데없는 번호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선생님들 암기하시기 좋으라고 약간 쉬운 용어로 막 풀어서 알려드리면은 그걸 답안지에도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선생님들 이해하고 암기하기 좋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선생님들은 이제 진짜 정상적인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암기한 용어들 그런 걸 쓰시면 안 되고 진짜 전공 용어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답안, 이건 면접 답도 마찬가지예요. 2차 면접도 다 무조건 2갈씩으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정 답안지도 마찬가지예요. 2갈씩은 뭐죠? 결론이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2갈씩이에요. 교직관을 뭐 3가지 설명하시오. 이러면 교직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관이다. 쭉 설명. 둘째, 성직관이다. 쭉 설명. 셋째, 노동직관이다. 쭉 설명. 이런 거예요. 요게 2갈씩이에요. 요렇게 앞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첫째는 무엇이다. 부연 설명. 둘째는 무엇이다. 셋째는 무엇이다. 요렇게 쓰시는 것이 2갈씩입니다. 반드시 2갈씩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은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논술도 그렇고 서답형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서답형 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문장으로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문장, 2문장, 3문장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쓰셔야 되냐 하면 선생님이 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 자, 논술 같은 경우에 너무 길게 쓰면 말이 막 꼬여요.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고, 쓰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쓴 말하고 끝에 하고 완전 달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문장을 2-3개로 쪼개서 조금 짧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6하원칙을 갖추어서 이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문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쨌든 짧게 쓰시고요. 그리고 6하원칙에 맞추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논리적인 글이잖아요. 이거는 논술뿐 아니라 서답형 답안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면접 가서 답을 하실 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면접도 2갈씩으로. 그러니까 우리 UI명 시험은 무조건 2갈씩이에요. 그리고 짧게 말씀하시고, 6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일 수도 있고 왜일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랑 왜는 한 가지예요. 하였나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제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이렇게 쓰는 것이 6하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지 마세요. 주어, 목적어 막 이런 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해야 됩니다. 주어, 서술어 뭐죠? 자, 주어는 나는,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예요. 서술어는 뭡니까? 뭐뭐뭐 갔다. 나는 집에 갔다. 이게 서술어예요. 나는 집에 갔다. 그런데 여기 주어하고 서술어랑 붙여서 읽어보시면 나는 갔다.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장은 내가 간 거라야 돼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은 나는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내 동생이 어떻게 했고 내 동생이 갔다. 중간에 이제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내가 갔다가 되잖아요. 이러면 문장이 틀린 거예요. 간 사람이 동생인데 왜 나지? 중간에 문장을 끊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시작해갖고 갔다가 아니고 짖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나는 어떻게 됐고 우리 강아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강아지. 그죠? 그럼 이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디 가게집을 들렸고 내가 가게집 간 사이에 앞에 묶어놨던 우리 강아지가 짖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막 문장이 뒤섞여갖고 그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안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장을 만드실 때 간단하게 잘라서 만드시고 반드시 주술 일치, 주어와 수어는 일치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서술형 문장도 서답형 답안지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한 문단씩 논술 답안지를 쓰실 때는 서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그리고 각 문항별로 한 문단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쓰실 때 문장, 문단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문장을 나눠서 써라. 한 문장 너무 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 해서 마침표 딱 찍을 때까지 요게 문장이에요. 그죠? 마침표 처음에 시작해서 마침표를 찍는 거 요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만약에 이제 답안지를 쓴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론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한 문단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한 문단은 여기 한 두세 칸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 요게 한 문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침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럼 쓰실 때 여기 중간에 한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 문장에 여기 다음 문장으로 쓸 때 여기 두 번째 줄로 쓰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쭉 이어서 쓰시는 거예요. 쭉 그다음 마침표 여기도 있다가 쭉 이어서 쓰고 여기 마침표 또 쭉쭉 이어서 쓰는 겁니다. 이어서.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를 쓸 때 이렇게 줄 바꿔서 1번 문제를 쓸 때 줄 바꿔서 또 한 문단. 자, 이렇게 한 문단으로 쓰는 거예요. 1번 문제 한 문단. 각 문항별로 한 문단으로 쓰시는 겁니다. 여기도 두 칸, 세 칸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마침표 찍을 일은 많겠죠. 뭐 쭉쭉 마침표 찍을 일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은 처음에 시작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게 문장이고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가지고 문단이 되는 건데 뭐 소설이나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과서나 이런 거는 문단 구성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명백해요. 서론 한 문단, 그 다음에 각 문항별로 한 문단씩 1번, 2번, 3번까지 있었다. 그러면 1번 한 문단, 2번 한 문단, 3번 한 문단, 그 다음에 결론 한 문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모든 문장은 전부 두 갈씩으로 서론과 결론은 나중에 만능틀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쓴 거 좀 익히면서 한번 따라 쓰는 연습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또 1번이죠. 여기 2번 또 여기 3번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두세 칸씩 띄워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또 결론 이렇게 되겠죠. 자, 결론 이렇게 몇 칸 띄어서 자, 요게 한 문단씩 여기 1번, 2번, 3번 결론 한 문단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비포 사이즈 한 페이지를 조금 넘기시면 됩니다. 자, 제시문 그리고 이제 문장을 자, 여기 보시면 뭐 단락 구분을 꼭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논술은 보통 작은 문제 한 3, 4개씩 나와요. 큰 한 문제에 작은 문제 한 3, 4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까지 포함하면 보통 한 5문단, 4문단 이 정도가 이제 답안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제시문에 이제 나와 있는 문장은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약간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반줄 정도 그 한 말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정도를 옮기는 건 괜찮은데 한 서너 줄을 통으로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답안지 분량이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서너 줄을 통으로 옮긴 거를 이거를 다 점수를 주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줄 미만 그 정도는 이제 인용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이걸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갈등할 정도로 그대로 갖다가 베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요약하고 말을 좀 바꿔서 인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항상 제 문제하고 모범 답안 이런 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첨삭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2021 문제부터 수업하도록 하시겠습니다.